15분 하루 독서, 룰 브레이커 두 번째 이야기. ARM의 성공 과정이 주는 경영 시사점은 무엇일까? ARM은 그간 반도체 시장에 없던 새로운 사업 모델을 선보였다. 그간 반도체 시장은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느냐가 중요했다. 생산 기술을 발전시켜 남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업, 즉 삼성전자와 인텔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ARM은 오로지 핵심 기술에 대한 IP만 개발함으로써 업계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했다. ARM의 영업이익률이 좋은 이유도 오로지 연구 개발에만 비용을 쏟아부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매년 매출의 20% 이상을 R&D 비용으로 쏟아부었다. ARM의 전체 인력 가운데 R&D 비중은 무려 80% 가까이 된다. 꾸준한 R&D는 ARM이 20년 이상 시장을 선도한 가장 큰 비결이다. 기술을 먹고 사는 기업이 R&D에 적극 투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천고불변의 진리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항상 4, 5년 뒤를 내다보고 R&D에 매진했다는 점도 많은 기업에게 귀감이 된다. ARM이 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1,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면 ARM의 IP를 받은 반도체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연구하는데 1, 2년이 걸린다. 이렇게 만들어진 칩이 각종 IT 기기에 탑재되려면 또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ARM은 항상 4, 5년 뒤를 내다보고 연구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을 내놓기 어려운 탓이다. 만약 기술에서 뒤처지면 다른 기업이 굳이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ARM의 IP를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협력 업체를 잘 활용하고 본업에만 집중했다는 점도 본받을 만하다. 2017년 5월 기준 ARM과 협력하는 글로벌 IT 기업은 1000개가 넘는다. ARM의 전체 인력은 5,500명에 불과하지만 ARM을 활용해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인력은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에 달한다. 그야말로 반도체 시장에 거대한 ARM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 임종용 대표는 ARM은 독자적으로 세상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많은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며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같은 산업군 내 다양한 협력사와 함께 발전했던 것이 ARM의 성공 비결이라고 말했다. 최고보다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는 그들의 철학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RM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저전력 프로세서였다는 점이다. 남들처럼 성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주목했다. 임종용 ARM 코리아 사장은 우리가 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사가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ARM의 기본 철학이다. 파트너와 협력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ARM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내놓는 기업은 업종 불문 늘 성공하는 법이다. 사업 다각화 모범생 후지필름. 제가 2000년에 사장으로 취임했는데 그해 컬러 필름 수요가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한 사진 필름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진화로 코닥을 시작으로 많은 경쟁 브랜드가 도산했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후지필름은 주력 제품이 소멸하는 위기 속에서 사진으로 쌓은 기술을 응용해 대담한 투자와 적극적인 M&A로 사업 구조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재료, 의료, 화장품, 의약품,
재생의료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의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복합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017년 1월 고모리 시게타카 후지필름 회장이 카메라 신제품 출시 행사인 후지키나 2017에서 한 기조연설 가운데 일부다. 필름 전문 기업이던 후지필름의 변천사를 요약해서 말해준다. 21세기 들어 경쟁사들이 잇따라 파산했지만 후지필름은 살아남았다. 2015년에는 매출 2조 4,926억엔, 영업이익 1,723억엔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웠다. 후지필름을 얘기할 때 꼭 함께 등장하는 기업이 있다. 코닥이다. 1888년 설립된 코닥은 100년 이상 세계 최강자로 군림했다. 전성기였던 1976년 코닥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필름 90%, 카메라 85%에 달했다. 후지필름은 후발주자였다. 1934년 일본 최초의 영화용 필름을 개발하기 위해 후지 사진 필름이 발족되면서 시작됐다. 그래도 20세기까지 필름 카메라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후지필름도 전성기를 누렸다. 1984년 미국 LA 올림픽에서 공식 후원사가 되면서 저가 공세 정책으로 점유율을 높여갔다. 덕분에 2000년 필름 부문 이익은 회사 총 이익의 70%에 달할 만큼 잘 나갔다. 그러나 양사는 수십 년 전부터 필름 카메라 시장의 변화를 예감하고 있었다. 1975년 코닥은 필름 카메라를 대체할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했다. 코닥은 1979년, 2010년 시장은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된다는 예측 보고서를 전 임원들이 회람까지 했다. 후지필름도 디지털 카메라 기술의 존재를 눈치채고 1980년대 초반 병원의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 서비스를 지원하는 B2B 사업에 진출했다. 디지털 카메라 제품인 후직스 DS 1P를 출시한 것은 1988년에 이르러서였다. 후직스 DS 1P는 메모리 카드에 5에서 10장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었고 해상도는 1.1MB 픽셀이었다. 그러나 이 제품은 가격이 1만 달러가 넘어 주로 잡지와 신문업계 전문가들이 사용했다. 카메라 업계 예상과 달리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대중화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의외로 필름 카메라 시장이 계속 성장했다. 2001년까지 후지필름 수익의 3분의 2가 여전히 사진 필름에서 나왔다. 이것은 폭풍 전야였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상황이 급변했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인터넷 확산이라는 순풍을 타고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전국이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가파른 성장세를 구가했다. 1997년 3만 대 규모에 그쳤던 국내 디지털 카메라 시장 규모는 2002년 70만 대로 필름 카메라 판매 수 규모를 뛰어넘은 다음 2003년 97만 대, 2005년 약 200만 대로 급성장했다. 세계 디지털 카메라 시장도 2003년 4,680만 대, 2004년 6,240만 대, 2005년 약 7천만 대로 지속 성장했다. 디지털 카메라의 성장은 곧 필름 카메라의 퇴보로 직결됐다. 세계 컬러 필름 수요는 정점을 찍은 2001년 3월 대비 2004년에는 80%, 2007년 50%, 2009년 20%, 2011년 10%로 곤두박질 쳤다. 10년 만에 시장이 10분의 1로 쪼그라든 것이다. 고모리 회장은 이 시기에 대해 도요타에서 차가 없어지는 것 같은 심정이었다고 회상했다. 고모리 시게타카 회장은 2004년 창업 70주년을 맞아
필름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제2의 창사를 선언한다. 경영 목표도 세계 1위 코닥 타도에서 탈필름 구조 조정으로 바꾸고 2,000억 엔을 들여 필름 공장을 폐쇄한 다음 판매와 유통망을 정리했으며 인력을 정리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사내 필름 관련 인력 5,000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구조조정 전후에는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후지필름은 공격적 M&A와 지분 투자, 합작 법인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2000년 미국 제로스가 자금난을 겪을 때 지분 25%를 16억 달러에 사들였다. 후지 제록스는 필름 사업이 급격히 쇠퇴하던 2000년대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했다. 화장품과 의료장비 산업에 필름 기술을 응용하려고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인수했다. 일본 유수제약 회사 도야마 화학공업, 세계 2위 제약사인 독일 머크의 자회사 2곳, 미국 초음파 진단장비 제조업체 소노사이트를 잇따라 인수했다. 후지필름이 10여 년간 M&A한 기업은 40여 개, 투자 금액은 7천억 엔에 달한다. 일본 기업으로서는 보기 드문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추진력이었다. 단 공격적인 M&A에는 분명한 두 가지 원칙이 있었다. 첫째, 본업과 무관한 분야는 진출하지 않는다. 둘째, 필름 개발 과정에서 연구에 확보한 20만 개 넘는 화학물질 등 기존 기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확장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후지필름 연구진은 필름이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지부터 살폈다. 그러자 답이 나왔다. 100가지 넘는 화학 합성물로 구성된 20개 층을 겹겹이 쌓아 만드는 필름은 투명성과 얇은 두께, 균일한 표면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액정 표시 장치 TV에 꼭 필요한 편광판에 들어가는 TAC 필름을 만드는 기술과 비슷했다. 필름의 주 원료인 콜라겐은 화장품 원료였고 사진 변색을 막는 항산화 성분 아스타잔틴도 피부 노화를 막는 기능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후지필름은 전자소재,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사업에 속속 진출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LCD TV 시장이 한창 개화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2005년 1,500억 엔이라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 그 결과 현재 전 세계 TAC 필름 시장의 70%를 독점하는 성과를 거뒀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LCD TV 시장의 상위 업체들도 TAC 필름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후지필름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